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은 먼저 김재섭 위원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관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경준위를 이제 또 위원하셨잖아요. 예. 네. 네, 선관위원도 맡으셨는데 오늘 사퇴를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나요? 네. 자, 이번 그 선관위의 뭐 제일의 기치는 누가 뭐래도 이제 공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에 경선준비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의원께 사실 뭐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괜한 논란이 이제 일었기 때문에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퇴하게 된 배경도 그런 뭐 논란과 무관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을 하던 때에 이제 우리 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고,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 전체를 위해서 대선 경선 그 전반을 위해서 그런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는 선관위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의혹이 마침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뭐 깔끔하게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편파성 시비를 이제 그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위해서 네. 사퇴를 하셨다. 예,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이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권익위의 부동산 발표로 불거지면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총 12명의 의원 중에 6명에게 탈당과 제명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예,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권익위 조사를 받을 때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바가 뭐냐면 민주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소명을 통해서 6명에게는 사실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저 6명은 면죄부를 주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 지도부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6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권익위가 합수본에 그 수사를 의뢰한 이상 합수본에서는 계속 이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합수본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하면 사실 지도부한테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지도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사면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희숙 의원도 그 중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해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납득할 만한 사유였고 권익위 조사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우리가 탈당 조치를 내렸거나 제명 조치를 한 의원들은 역시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 및 지도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신임 대표가 될 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좀 의아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뢰를, 그러니까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튼 이제 부동산 이권과 정치 권력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기대했던 것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제 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당 결정에 이제 해당 의원들이 따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버티기에 이제 들어갔고, 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당의 처분이 좀 그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제 용두삼이라는 지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조치를 내렸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해당 탈당 조치를 받은 의원들은 모든 당직들을 내려놓고 국회에 있는 여러 직책들도 다 내려놓고 탈당과 관련돼서는 소명을 하고 싶다고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조사 발표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대표 2명을 제명 조치한 것 이외에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 탈당에 응하거나 다른 직책에서 물러나거나 한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국민의힘에게 용두삼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좀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 민주당은 정말 지금 용두삼이가 아닌가. 애초에 권익위를 띄운 것 자체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극복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스스로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것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실효성 없는 징계들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용두삼이라는 비판은 민주당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취한 조치가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12명이 이제 권익위 조사 결과로 부정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2명은 출당되었고 5명은 탈당계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혐의로만 남아 있고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되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되려 12명의 의혹이 나온 의원 중에 셀프 소명을 받아서 셀프 면제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양당 모두 지금 부동산 관련한 것을 단호하게 좋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 모두 문제가 있다. 네.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서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줬던 윤희숙 의원은요.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뒤에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큽니다. 윤 의원이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반박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죠.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어떤 조사도 다 받겠다면서 공수처에 직접 셀프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오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퇴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다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조사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도 윤 의원에게 사퇴해야만 한다라고 압박을 준 사람은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웬걸 그걸 가지고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님이 세종시에 2016년에 3,000평에 해당하는 땅을 샀고 그것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았던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걸 두고 조금 과하게는 이것이 이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한 거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정치 권력자가 또 부동산 이익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좀 부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퇴하고 심지어 날 조사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것은 원래 이제 권익위 조사가 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이첩돼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그 과정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그 수사를 되려 스스로 막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국회의원 사퇴랑 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합수본의 수사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이제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해명을 했듯이 사실 뭐 KDI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뭐 무슨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제 잘 해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KDI 부분은 애초에 KDI 접속 기록까지 다 KDI 원장이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 땅이랑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희숙 의원의 혐의가 이제 저는 분명히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윤희숙 의원의 이런 사퇴를 굉장히 폄하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권익위는 원래 민주당에서 먼저 출발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LH 그 투기 사건과 관련돼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권익위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까 뭐 탈당계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탈당한 의원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슈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먼저 탈당 조치를 권유를 하고, 탈당을 한 다음에 혐의가 입증이 벗겨지면 다시 입당을 해서 복당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당이 되는 절차들을 저희는 항상 해왔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지도부로 있었던 비대위원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탈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입증이 되면, 무혐의가 입증이 되면 다시 복당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과연 민주당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줬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윤희숙 의원의 어떤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합수본에서도 이 수사를 할 테니까 더 고강도의 수사도 얼마든지 받을 의향이 있으니 수사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에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사실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 죽비를 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윤희숙 의원에 대한 폄하를 해야지 사실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명분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비판하는 점은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바로 이제 네. 그 지점에서 질문을 또 드리면, 네.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이제 의원직을 이제 사퇴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뭐 혐의가 정말 없다면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든 뭐 합수본이든 뭐 공수처든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먼저 선수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의정의 공백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서초의 구민들께서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뽑아준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정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당장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궐선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누군가 위임해서 뭐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타당한 지적이 있었지만,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는 동안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직 사퇴라는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수사 결과를 보고 사퇴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지적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혐의는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건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처음에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한 건 민주당이 먼저였지만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결과가 나오니까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사퇴를 하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 가족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분리시키고자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되게 높이 살 만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퇴하는 과정에서 늘 하는 말은 권익위 조사가 매우 부당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기 위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되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건 3,000평의 땅을 사서 이익이 생겼고, 심지어 지금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전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되었을 만큼 정치 권력이 진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되려 그걸 알고 있기에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사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왜 이렇게까지 되게 과민해서 반응하는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되려 이제 KDI와 뭔가 이 어떤 의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일각의 주장인 거고, 대체로 보기에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드러났던 건 특별 공급을 받은 것과 3,000평의 땅을 부모님이 샀다는 것, 세종시에 그것 중심으로 되려 그냥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을 KDI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한 거라고 음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 포인트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사안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제 청년 정책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그 당정이 어제 월세 지원에서 반값 등록금까지 여러 방안을 담았던 청년 특별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두 분 다 뭐 그 주재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저는 이제 저번에도 저희 당에서도 그 이제 김웅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하던 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 정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청년들한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당정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어떤 현금성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현금성 지원, 그러니까 월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증요법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알짜배기로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매달 얼마씩 월세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충분히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로 월세만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월세라는 여건이 맞으면 월세에 살고 전세 내지는 매매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주거 사다리를 전반적으로 놓는 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을 가두리 형식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이나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그게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당정의 노력과 뭐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노력이 굉장히 그 고무적이지만 그런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7%에 달하고,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통계 이래 역대 최대로 86만 명에 달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특히 뭐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게 하는 걸로 정말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 중에 절반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러면 청년들 주거 정책으로 사실은 월세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한다고 하는 게 되려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 진영에서 좀 눈에 띌 만한 공약들 한번 서로 평가를 해볼까요? 먼저 권 대변인님. 저는 그 좀 찾아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내세운 청년 교육 카드,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천만 원을 줘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장학 등록금으로 쓰고
아닌 경우에 다른 교육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창업이나 이런 걸로 저는 그게 사실은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70%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고등교육에 진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유산도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유산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셔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유산도 산업재해로 산업재해, 예, 인정하는 인정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의 파장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의 청년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